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아마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을 맡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김 대표요, 아마 1, 2주 정도 안에 이게 쫓겨날 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한동훈 장관의 거취가 결정된 것 같다. 정치 쪽으로 틀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상당한 지위를 가진 역할로 하려고 할 겁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최근에 중진과 윤핵관을 압박하는 모양새의 이유는 앞에 카페트 깔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 결국 저는 한 1, 2주 내 시한 내에 김기현 대표는 쫓겨난다 이렇게 봅니다. 보수층에서는 최근에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시원하게 싸우네. 이 사람은 비대위원장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장관님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맡을 거다 이런 예측을 하셨어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그 내용들 다 보지 못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1, 2주 내에 김기현 대표는 아마 당에서 내쫓겨날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로 갈 거예요. 신지호 의원님, 이준석 전 대표 저거 뭐 근거 이시하는 얘기일까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냥 뇌피셜이죠, 한마디로. 뇌피셜이다? 근거는 전혀 없고요. 전혀 없다. 그리고 저런 말을 왜 했을까? 왜 뭔가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제 미천거리가 거의 다 떨어져 가는 게 아닌가. 저런 좀 자극적인 얘기를 하면은 언론에서 좀 대서특필해주고 또 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저기에 대한 전망 분석도 이런저런 뭐 방송사에서 자기 또 불러주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건데 뭐 100% 저는 뭐 허구고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김기현 당대표 간의 관계도 잘못 읽고 있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두 사람은 공동 운명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김기현 2기 체제,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그 구성된 2기 체제의 핵심은 인요한 혁신이고 인요한 혁신이가 실패하면 김기현 2기 체제도 함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공동체 관계입니다. 그런데 인요한 위원장이 김기현 대표를 쫓아내고 한동훈 뭐 장관의 위안부 레드카펫을 깔아준다. 이준석식 뇌피셜에서나 가능한 얘기라고 봅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가 저렇게 주장을 한 가운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도 뭔가 내부적으로 혁신을 하려고 뭐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수석 최고는 아이고야, 저 인요한 위원장 말이에요. 게임 끝났어요. 아마 토사구팽 당할 겁니다. 이런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인요한 위원장 참 우습게 됐습니다. 장제원, 주호영, 김기현 등 핵심 세력들로부터 리젝트 당하고 이들로부터 본인이 리젝트 당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인요한의 운명은 자신이 서대문 공천도 놓치고 혁신도 못하고 쫓겨나는 토사구팽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마치 비대위원장처럼 행보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허풍쟁이 바람잡이 정도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뭘 알고 덤비라는 겁니다. 인요한 게임 오버. 정청래 최고는 아마 인요한 위원장은 서대문 갑에 뭐 공천 얘기가 나오던데 공천도 못 받고요. 혁신도 못 하고요. 토사구팽을 당할 겁니다. 허풍쟁이 바람잡이로 이미 내가 봤을 때 정청래 내가 봤을 때 인요한 게임 끝났어요. 게임 오버. 이렇게 평가절하했습니다. 박성민 최고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혁신위에 대해서 당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것을 오히려 왜 민주당에서 뭐 인요한 혁신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냐 이런 분도 계신데 저는 조금 역지사지를 해보셨으면 하는 게 저희도 뭐 좋은 사례는 아니었지만 김은경 혁신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김은경 혁신위가 있던 시절에 김은경 혁신위의 출범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국민의힘 인사들도 많은 비판과 사실상 비판을 넘어선 비방까지도 하시는 분들도 그때 꽤 많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당연히 뭐 일어나는 정치 현상에 대해서 상대당의 일이라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인요한 혁신위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 조금 이상하기는 하죠. 이상해요? 분명 처음에 김기현 대표께서 인요한 위원장을 세울 때는 분명 정권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셨고 혁신위에 많은 기대를 걸어주는 내부 인사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 보면 인요한 혁신을 향해서 마치 텃세를 부리는 것처럼 험지 출마를 종용하는 혁신위의 요구에 대해서 나는 서울 안 간다, 나는 험지 안 간다.
한다.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의원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예. 일종의 내부 균열은 시작이 된 것이고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한 혁신위원장은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대통령 측으로부터 본인은 격려를 받았다. 이렇게 응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오히려 당과 인류한 혁신위의 관계는 좀 균열이 가고 있는 모양새고 오히려 인류한 위원장이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가능하게 인류한 위원장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자, 뭐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총선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이제 내부적으로 많은 움직임들이 있는 것인데 국민의힘에서는 부산 사상구를 지역구로 둔 윤핵관 가운데 한 명으로 일컬어지는 이 장제원 의원의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를 놓고 연일 이런저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의 최근 영상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잠깐 보시죠. 국민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저 보고 싶었어요?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사상주민들 모두가 힘을 모아서 이 과업 이루어 나가서 우리 사상 발전의 완성 반드시 이루어 나갑시다. 저는 그래서 눈치 안 보고 삽니다. 할 말 하고 삽니다. 아무리 권력자가 뭐라 해도 저는 제 할 말 하고 삽니다. 네, 장제원 의원의 저러한 발언, 부산 사상구에서 계속 출마 의지를 드러냈다. 뭐 이런 해석이 나오면서 국민의힘 내부가 조금 시끄러운 것 같죠. 국민의힘에서는 김근식, 윤희숙 이 두 사람은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쓴소리를 낸 가운데 장제원 의원의 내년 총선 출마 지역이 어떻게 교통 정리가 될지 이 부분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하나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